워렌 버핏, 그다음에 존 보글, 정말 뭐 가치 투자의 대부들이시던데 이분들도 강조한 S&P 500 ETF, 그다음에 채권 조합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까요? S&P 500은 그 미국의 500대 핵심 기업이죠. 네.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세계 가장 뛰어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S&P 500 ETF랑 존 보글은 이제 모든 시장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이제 핵심 기업,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조금 불황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고점 논란이 있을 때 그러면 채권을 섞으면 레이 달리오의 어떤 그런 사계절 포트폴리오. 마음 편안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채권이랑 S&P 500을 섞는 전략이 있는데 뭐 국내에 상장한 ETF를 사시면 그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타이거나 코덱스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니까 무시하시고 중간에 이제 S&P 500이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채권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 또 S&P 500과 다른 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네. S&P 500은 이제 금융업 비중이 높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스닥 100은 이제 애플 뭐 기술주들. 예, 기술주로 핵심 100곳입니다. 그래서 500곳이니까 분산 효과는 여기가 더 뛰어나다. 나스닥 100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쨌건 은행 예금 금리가 요새 2, 3% 정도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현금 들고 있으면 이젠 예전에 레이 달리오는 쓰레기가 된다. 현금이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했던 거 네. 기억이 나는데 ETF가 그걸 방지해 줍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 성장하는 기업들, 지금도 이 순간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지금 2% 초반인데 물가 상승률은 5%가 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각국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뭐 핵심을 빼서 뭐 이렇게 물가 CPI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체감할 때는 돈이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은 이제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셨고 같은 말로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거든요. 돈의 가치가. 예, 그래서 가만히 들고 다니면 이제 아이스크림 녹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좀 냉장고로 다른 자산으로 얼려 놓으면 나중에 또 꺼냈을 때 또 충분히 맛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수준인데 ETF가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S&P 500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스파이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전과 지금 가격 해서 CAGR 연평균 복합성장 기준으로 보니까 15.1%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연평균. 연평균. 예, 예. 근데 100년 평균은 9에서 10%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10%만 기준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5%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자산은 불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금을 갖고 있으면 3%포인트씩 계속 매년 그렇게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TF가 이제 즉 주식의 총합인 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대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주식도 가치가 녹아날 수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맞습니다. 일반 주식보다 ETF가 강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기술주 위주의 100기업으로 집중돼 있고 러셀 2000이라는 소형 ETF 있습니다. 만약에 분산만 생각하신다면 2000곳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러셀 2000에는 아이온큐 같은 기업도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미래 꿈이면서 더 강하게 성장하지만 수많은 또 적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지금 스파이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최근에 찾은 거는 이제 100개는 너무 집중돼 있고 2000개는 너무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선 물론 월가 얘기입니다만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100년 평균 10%씩 오른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른 금융자산은 없기 때문에 S&P 500 실제 S&P 500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추종하는 스파이, IVV, VOO, 뭐 SPLG 이런 미국 상장 지수 추종 ETF는 조금 안전적인 편이다,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ETF가 90% 이상의 액티브 펀드를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공격적인 펀드들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긴다.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ETF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겠다. 이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욕심이자 탐욕이죠. 더 많이 벌 수 있다. 저도 경험했던, 저도 이제 5년간 증권회사에 있었고 항상 이제 오르는 주식들을 따라잡기, 뭐 그것도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해서 제 돈뿐만 아니라 고객 돈도 손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한 종목을 해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행운이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 종목을 지금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그 종목에서 내가 그 대박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욕심이니까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고 좀 편안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물론 제가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면 개별 종목을 ETF랑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테슬라,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이런 비중이 맞죠. 네, 10% 이내거나 뭐 5%만 돼도 지금 주요 탑 5 안에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엔비디아는 10배 올랐지만 지수는 2~3배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좀 보시고 어떻게 보면 코어 ETF를 핵심 자산화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섞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만약에 엔비디아 비중이 높으면 좀 가치주 ETF를 좀 섞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엔비디아가 조금 떨어질 때 여기서 분배금이 나와서 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냈죠. 네, 그렇군요. 근데 ETF, 조금 전에 우리가 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뭐 1세대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테마형 ETF들, 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는 배당형, 그 다음에 4세대,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그 유명하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버드 콜형으로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발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좀 유리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되는 ETF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배당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형. 예, 제가 서학개미 대표님도 잘 뭐 아시겠지만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를 보면 레버리지 ETF, 뭐 테슬라, 엔비디아,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또 배당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요 성장주 플러스 ETF를 섞는 조합에서 그런 배당형 ETF를 좀 하시면 좀 약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셔갖고 지금은 뭐 월 배당이 대세긴 하지만 분기 배당이 적당합니다. 그 기업들도 회계를 3개월마다 해서 그때 배당 정책을 정하잖아요. 네. 월 배당은 반드시 어떤 특이한 전략이 들어가는 거고 위험한 전략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좀 지금 개별 종목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배당형 ETF로 조금 섞어서 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좀 가져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ETF도 이제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보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좀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얘기했던 S&P, 뭐 나스닥 이런 거 나올 때 그 숫자, 코스피는 200이죠. 아, 몇 종목이 포함이 되는가? 네네네. 그거 만약에 테마형 무슨 뭐 K-팝이나 방산 이런 거 하실 때는 종목 수를 한번 보시고 ETF는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분산이 생명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뭐 10종목 이내 이런 건 좀 위험하고요. 아, 네, 그러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네네. 오히려 유리하다. 분산 차원에서 분산 내가 차원에서. 좀 안정 성향이다.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정 성향이면 그런 좀 분산된 종목 수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배당이 되겠죠. 배당률, 뭐 배당 성장, 배당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유동성이 되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뭐 S&P 500을 추종한다든지 나스닥을 추종한다든지 이런 거는 워낙 뭐 전 세계가 다 몰리는 시장이니까 엄청 거대하고 이게 뭐 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규모도 작고 변동성이 참 심하잖아요. 이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국내 투자와 이 해외 투자를 또 환해지까지 고려해가면서 손실까지 고려해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TF 이름 중에 제일 끝에 이제 괄호치고 H라고 돼 있는 ETF는 환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환율 변동이 절대 싫어 하시는 분은 그런 ETF를 사시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어제 제가 체크했을 때 지금 $1 환율이 1,400원 넘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환해지 상품은 오히려 그거는 환 차익이 안 생기니까 오히려 그렇죠.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열어놓습니다. 이걸 환 리스크를 오히려 열어놔서 환 차익까지도 거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안 올랐는데도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는 이제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 차익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해지는 안 하시는 게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ETF 이름 끝에 H가 붙어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환납부채 상품이 좋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분산.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환해지를 한다는 의미가 너무 국내 투자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랑 독일을 했는데요. 미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책에 소개했습니다. EWI, 그러니까 iShares에서 나온 건데 EWI, EWG 끝에가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들의 주식까지 담은 ETF. ETF, 예, 네. 국가지 수익. 우리나라라 생각하시면 코스피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EWI, EWG, EWI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올 들어서 한 40% 넘게 올라서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역시 주식은 저평가여야 되나 봐요. 유럽에서 좀 저평가된 국가였거든요, 이탈리아가. 네. 그래서 그래갖고 EWG도 수익률 괜찮습니다. 30%대로.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유럽 내가 가봤는데 경기도 별로고 거의 파탄 지경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우성이다. 좋은 게 하나 없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오르냐고 하면 역시 돈이 갈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가는 이유는 이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찍어낸 돈들이 다시 자국 내 어떤 기업이나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리아, 독일은 사실상 이제 독일이 지금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무장화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 독일 스타일로 군비경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방산에 대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그 뉴스로만 소비하지 않고 이거 좋겠네 라고 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에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한국, 미국 이 4개국 분산 포트폴리오 조합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ETF를 처음에 소개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좀 ETF끼리도 조합을 해서 월 현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국가 지수 추종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중국도 사실 좀 빼놓기는 어렵잖아요. 중국 지수를 사기엔 좀 위험하지만 중국의 빅테크들은 미국에 버금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조금 못 나갈 때 우리가 그 AI 쇼크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발로 해서 중국의 그 IT 기업들의 실력, 특히 로봇 기업 이런 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중국 IT만 따로 뺀 그런 또 국내 상장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제일 잘하는 분야를 넣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시더라도 그런 ETF는 성에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분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ETF, 기본적으로 이게 장기 투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가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생기는 조바심, 또 막 팔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운다면. 결국엔 겪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1999년에서 2004년까지 근무할 때 항상 조바심과 스트레스, 휴가 가도 이렇게 그렇죠. 그때는 요즘 매매 시세도 봐야 되고. 시세 보고 있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한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좀 개인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난 테슬라의 그런 고변동성 좋아 이러신 분도 많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느긋한 투자가 심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보다는 잘 분산된 ETF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키울 수 있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